오늘은 일단 로그 함수 쪽, 지수 쪽이랑 문제 유형은 비슷해요. 나갈 거고, 일단은 지난번 숙제하신 것 중에 한번 질문 좀 바로 받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62쪽에 61번이요. 자, 한번 이 문제 같이 볼게요. 사실 이게 중요한 유형인데 저희 숙제에는 사실 제가 풀어준 거 제외하고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탁인데 제가 풀어준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fx가 있는데 너무 알겠습니다. 진호장이 많아서 열어놓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있는 이 조건은 아마 미체 조건을 확인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가위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친구에 라고 나와 있잖아. 자, 혹시 얘나 합성하는 거 기억나? 하는 방법? 제가 그 당시에 합성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뭐 거창한 건 몰라도 할 줄은 알아야 돼. 항상 어떻게 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옵니다. 즉 다시 여기 있는 F를 여기 G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합성해 보시면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 그럼 어차피 이 식에서 뭐가 최대값이 27이고 최소값이 얼마다? M이다. 이제 이 모양을 앞에서 본 적 있죠. 우리 시험 관련 문제였는데, 자, 이제 이 문제, 그리고 자, 헷갈릴까봐 이 앞에 있는 요 가위도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요, 이제 결국 크게 두 가지로 한번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앞장에서 말했지만 요 밑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제가 앞장에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얘를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밑이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조건은 사실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를 따로 풀어야 돼요. 처음 도입부가. 이 A가 첫 번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A가 감소일 수 있죠. 감소. 또는 두 번째 A가 1보다 클 수 있잖아요.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따로 풀어줘야 돼요. 저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끔 어려운 문제는 이 작품을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뭐 절대값 분식이라든가 이걸 내가 나눠줘야 됩니다. 내 평행에 위해서. 자, 이제 한번 요렇게 나눠주면요, 이제 요거를 좀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빨리 푸는 그 테크닉을 이용해 볼게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여기가 감수란 말입니다. 잘 봐봐. 여기가 감수란 말은 여기 있는 파란색이랑 여기 있는 초록색이랑 얘나야 같이 움직일까 반대로 움직일까? 보통 감수함수는 얘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세요? 감수함수는 x가 커지면 y가 작아져요. 그게 원래 감수 뜻이란 말이에요. 즉 지금부터 요거 푸실 때는 얘네들이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최대랑 요 최소는요, 사실상 저 왼쪽에 있는 초록 색깔 얘기거든요. 자, 그 말이 되나요? 말해봐. 요 초록 색깔이 최대라는 말은 이 파란 색깔이 뭐일 때 나올까요? 여기가 최소일 때 얘가 최대가 나오겠지. 이해돼? 반대로 여기가 최소란 말은 얘가 뭐일 때 나와? 최대일 때요. 자, 그 관계를 이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도 그 다음 작업이 뭐였냐면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빠르게 저희가 모양 바꿔서 한번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이 친구는 1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대랑 최소를 알아오셔야 돼요. 약간 미니게임으로 라고 말씀드렸죠. 미니게임으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빠르게 잘라보시면 자, x가 3이 꼭지점인데 자, 1부터 4까지거든. 자,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이세요? 자, 최대값이 1일 때 나옵니다. 파란 색깔. 그래서 여기 쓸게요. 이 친구의 최대값은 언제 나온다? x가 1일 때 나와요. 자, x에다가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와요. 즉 x가 3일 때 마이너스 1. 요것도 써놔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는 뭐다? 이렇게 매칭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누구랑 매칭되는지.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매칭된다?
여기 있는 최대값이랑 여기 있는 최소값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쓰겠습니다. 감소함수니까 즉 요 자리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에 있는 최소값이랑 매칭이 된다는 거. 또는 자, 요 자리가 이제 최소값일 때 요 친구의 최대값이랑 매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밑에 식에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자, 밑에 내려가서 한번 A를 구해볼게요. 자, 밑에 식을 한번 정리해보시면 자, A의 6제곱이 27분의 1 나옵니다. 그리고 A를 구하면 뭐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배운 버릇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크할 거는요. 사실 여기에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요 사이에 얘가 들어갑니다. 혹시 안 보인다면 얘를 좀 더 간단히 만들어 보세요. 얘가 3분의 1의 3제곱이거든요. 약분해보시면 A 값이 루트 3분의 1인데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정답은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 없이. 요 A 나온 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보시면요. A 자리에 루트 3분의 1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M 값이 9 나오고 아마 정답일 거예요. 운 좋게 한 번에 맞춘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요걸 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한단 말은 이제 뭐야? 증가니까 여기서 큰 게 큰 거랑 맞는 거예요. 작은 게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 매칭이 되는 거지. 요 경우는. 가볼게요. 그럼 저 자리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번엔 반대로 최대라고 해야 됩니다. 큰 쪽이 큰 걸로 가야 돼요. 이해돼? 그리고 요 자리가 마이너스 6일 때 작은 게 작은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사실 크게 두 가지를 해서 한쪽이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요, 결국 여기서 모순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위에 식 풀어보시면요, A 제곱이 27분의 1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A가 뭐다? 루트 27분의 1인데, 요거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얘나요? 요거 1보다 클까, 작을까? 작죠. 근데 큰 쪽이거든.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아닙니다. 이런 느낌. 자, 사실 이것도 시험에 나올만 해요. 그냥 이대로 나와도 꽤 괜찮은 문제고, 첫 번째 포인트는 합성할 줄 알았지. 근데 합성은 쉬우니까 합성하시면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는 이제 아시겠지만 밑이 중요한데 밑자리에 A가 있단 말이야. 즉 증가 함수를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입부가 두 개를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소일 때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증가할 때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매칭하는 게임이야. 최대랑 최소랑, 최소랑 최대랑 감소일 때, 증가할 때는 최대랑 최대랑 최소랑 최소랑 이렇게 해보시면 한쪽에 모순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네. 65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 자, 이게 치원 관련 또 다른 문제였는데, 자, 6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C65번. 요 책이 좀 좋은 게 요게 ABC가 있어가지고 언어가 확 커지지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요거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괜찮아. 근데 이제 안 되는 거를 정확히 알고 가자는 거야. 알겠지? 자, 읽어보시면요. 정의역. 자, 가위 나와 있습니다.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요런 함수래. 자, 얘는 지금 지수 함수가 아닙니다. 지수향이 첨가된 함수라고 했고, 혹시 그러면 우주야, 요거 좀 치환할 거 보여? 뭐를 치환하면 좋을까? 그치?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르시면 또 3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르면요, 이게 이제 분수가 나오죠, 여기서. 얘는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같아요. 좀 드물잖아, 좀. 그럴 수 있죠. 자, 한번 치환해 보시면요. 위에 있는 저 식이 3t 제곱, 저를 암산으로 할게요. 빼기 6t 빼기 2라는 뭘로 바뀐다? 자, 2차 함수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치환 대신 뭐다? 이 t의 범위를 알아오셔야 돼요. 이 t가 다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앞에 있는 요 가위를 이용해서, 자, 쟤는 지금 x거든. 저희는 t에 관한 걸 알아와야 돼. 그 작업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게 마이너스 x제곱은요, 자, 같은 말이 이거죠. 자, 2분의 1 x제곱.
자, 여기에 있는 밑에다가 전부 다 2분의 1 걸겠습니다. 전부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는 이 작업을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 뭐 하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감소함수거든요. 감소함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자, 여기가 t죠. 여기가 2, 여기가 4분의 1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1 문제로 바뀝니다. 2차 함수의 가위 문제로. 이해했어요? 사실 이제는 그냥 고1처럼 쭉 가면 되는 거야. 고1처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 이번 문제는 재밌죠?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묻지 않고 그때의 출처, 그때의 x를 묻고 있잖아. 그치? 자, 이것도 제가 말한 적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요, 배운 대로 쭉 따라가시면 요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그려보시면 간단하게 약식으로 자, t가 1일 때 꼭지점인데 자, 이번 가위가 4분의 1부터 2까지란 말이야. 다시 4분의 1부터 2까지라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잘 표시해 보시면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살짝 낮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 되기 때문에 자, 우주가 말해보는 최대값은 t가 언제일 때 나와요? 2일 때 나오지. 최소는요? 1일 때죠. 근데 제가 말한 적 있지만 주의할 점은요. 출처 모를 때는 요 치환을 풀어줘야 돼요. 요 t가 2인 거지 x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최대값 물었다면 그냥 걔를 쓰면 되는데 그때 x를 물으면 요 t를 꼭 풀어줘야 돼요. 자, 원래 t가 뭐였냐면 자, 원래 t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풀어서 있는데 그때 x가 나오셔야 돼요. 그럼 우주야 위에 있는 건 x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밑에 있는 0이겠죠. 그래서 이게 요게 최소가 p, 요게 p, 요게 q 되는 거예요.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치환의 그 두 가지 스타일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뭐 시험 출제 영순입니다. 알겠죠?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별 두 개나 써있긴 한데 그냥 할만해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포인트는 치환을 이렇게 마이너스 x를 해야 돼요. 그냥 x로 하면 이상한 데로 알겠지? 자, 또 한 번 질문해 볼래요? 자, 혹시 강한하고 질문할 거 없어? 저 76번이요. 자, 76번 가볼게요. 자, 76번. 이번에 제가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막 그래프 관련 문제 뭐라고 하고 있는데 자, 한번 그럼 여기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타일이 그냥 이제 그래프를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그래프를 잘 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로그에도 요런 스타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은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알겠지? 자, 읽어보시면 fx가 지수함수고요. 저런 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쓸게요. 예쁘게. 자, 이거고요. 지수함수. 그리고 gx는 저거고요. 그리고 이제 y는 k가 어딨냐면 여기 지금 가운데 y는 k라고 해서 이런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한테 뭘 주고 있냐면 자, 요 비율을 줘요. 요거 대 요거가 1대 5랍니다. 1대 5. 요거 이용해서 한번 뭐 구하는 거죠? k 구하는 문제네요. 그치? 자, 1대 5거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부터 우리 1대 5라는 거 나오면 중학생 때 혹시 뭐라고 주라고 배웠지? 뭐 A, 5A 기억나? 그런 느낌을 가고 싶어. 그럼 자, 제가 편의상 오른쪽을요. 여기를 제가 5A라고 둬볼게요. 그럼 질문. 왼쪽을 두실 때 A라고 둬야 될까요? 뭐라고 둬야 될까요? 마이너스 A라고 둬야 됩니다. 그거를 동의하세요? 지금 저희가 길이로 치면 1대 5인데 지금 좌표상에서는 저기가 이제 음수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대 5는 1대 5인데 저런 세팅을 먼저 하는 걸 하고 싶었어. 제가. 사실 제 마음에 감동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이때 암묵적으로 A는 양수겠죠. 저는 지금 A를 양수라고 치고 문자를 빌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학생 때 또 그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좌표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결국 이제 요 파란색을 안 썼잖아. 사실 전 빨간색을 쓴 거예요. 여기 밑에. 파란색과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고 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 실제로 B라는 점의 좌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OA를 넣으시면요. 결국 뭐야? 얘는 OA, 자, 이거 맞나요? 그렇죠. 요 식에다가 넣으면 위에 점이 나오잖아. 그치? 다시 요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를 넣으시면요. 이 점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나요? 맞나요?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얘랑 둘 다 K로 똑같죠? 맞아? 요거 두 개를 같다고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즉, 저 왼쪽에 있는 친구도 K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K잖아요. 즉, 요거 두 개 이제 만나게 해서 A를 구해오시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A를 구해오시면 K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놓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디에 주목했냐면 일단 이런 분들부터 문자를 빌려오는 게 국룰이야. 사실 문자를 웬만하면 빌려 쓸 건데 어떻게 빌려 쓰냐는 거야. 아마 이 문제가 단순하게 뭐 요거를 뭐 A라고 둘까 뭐 이렇게 한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딱 주목한 게 1대 5란 말이야. 중학생 때 했던 느낌을 기억하는 거지. 1대 5면 뭐 A 대 5A란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로 써야 돼요. 저게 저 반대편에 있거든. 그치?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계산해서 A 구한다면 K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K 구하는 문제입니다. K 선제고. 자, 또 이제 밑이 같으니까 밑을 같게 해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자, 또 한번 질문해보세요. 우주야, 또 질문 없어? 75번. 가볼게요. 75번입니다. 자, 이 문제 2020년 작년도인가? 수능 홀수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수함수가 있는데 그래프와 저라면 그래프 그릴 것 같아요. 자, 심지어 여기 써있죠. 증가함수라는 거. 대충 기본형인데 증가함수니까 이런 모양인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프와 얘랑 누구랑 요 직선이 요 직선이 자, 여러분 여기가 y절편인데 1이거든요. 자, 루트상은 조금 더 위에 있겠죠. 자, 요 직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자, 여기가 A랍니다. 자, 여기까지 뜯고 사실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는데 y 값은 나와 있잖아. 다시. 자, y 값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 y 자리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해서 이 지수를 로그로 바꾸시면 A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것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라면 좌표를 구하고 출발할 것 같아요. 자, 이걸 A라고 하자. 자, A도 구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요. 자, 문제에서 직선 OA 요거죠. 요 친구랑 직선 AB B가 어디 있죠? 아, 4,0이니까 4,0이니까 대충 찍을까요? 4,0 요게 서로 뭐다? 수직이다. 자, 고1 때 배웠던 수직일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 우주야 기억나? 우리 고1 때 수직일 조건이 뭐였게요? 자, 1학기 때 배우는데 이게 신상입니다. 우리가 평행은 중학교 내용인데 수직인 걸 배워요. 자, 혹시 까먹었으면 하나 필기할게요.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단입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행이다, 수직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거든. 자,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저희가 할 게 보이지? 기울기를 구해오셔야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점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기울기 구하고 구해서 곱한 게 마일이다. 해보시면 아마 A에 관한 식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A를 구해오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혹시 그럼 이해했어요? 마무리 지어볼래요? 이제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죠. 혹시 기울기를 구하는 건 다들 아시죠? 요거
여기 0,0이니까 얘 하나만 해볼까요? 자, 기울기 x끼리 뺀 것분에 검명해서 쓸게요. 자, x끼리 뺀 것분에 자, y끼리 뺀 거 요거거든요. 여기 기울기입니다. 이래봬도. 얘도 기울기를 구하세요. 똑같이. 그리고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딱 식을 세우신 다음에 뭐 저라면 치원 같은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천천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잠시만요. 자, 그 다음 또 이어 질문 받을게. 이제 뭔데? Y 친구였어. 지금 노래는 생각하는 아니야? 이것도 영상 찍히나? 약간 연예인병 걸릴 것 같아. 화가 났어. 아이고, 많아서 화가 나지. 영상 보면 너무 졸려서 도저히 잘 들을 수가 없어. 진짜. 사실 1.75배속으로 하고 뭐가 2배속이지? 2배속으로 하면 뭐가 양배 찔려서 반반은 끝났단 말이야. 자, 또 한 번 질문 해보세요. 자, 질문해 주세요. 혹시 세부 계산이 안 되면 다시 말씀하세요. 자, 나오는 질문. 80번 가볼게요. 80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방금 저기 비슷한 문제 하나 풀어봤잖아. 뭐 그런 느낌 같긴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자, 80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로그에 또 나와,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그냥 어쩌면 집중을 잘해야 돼, 이 그래프에. 자, 한번 읽어보시면, 자, 저도 혼자 풀기 불편했던 건데, 여기에 식이 없으니까 조금 더 멀잖아. 옆에 쓰겠습니다. 이게 멀리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가까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하나 보이는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보자마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뭐게요? 자, 함수가 3개 있잖아요. 그 3개 중에서 2개가 관계가 있지. 무슨 관계가 있게요? 나오나? 누구랑 누가 무슨 관계게요? 그쵸. 자, 그거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얘네 둘이가요. 자, 보시는 것처럼 x다리에 마이너스 x가 있다. 이게 y축이지. 그 고찰을 해야지 중간에 이제 한 포인트가 이게 역할이 생겨요. 자, 이 고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자, 가운데 뭐가 지나간다? 자, 아까랑 비슷하군요. 자, y는 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전에는 여기까지 끊고도 사실은 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 요 r이라는 점 한번 구해볼까요? 사실 자, 이 r이라는 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y 값이 2라고 있잖아. 요 자리에 2를 한번 넣어보시면요 x 값을 구할 수 있긴 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치? 자, 한번 이렇게 대입해보시면요 자, 요거를 로그로 바꿔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 로그 a 2, 2 라고 뭐 굳이 말하면 쓸 수 있긴 해요. 굳이 말하면. 이해돼? 근데 여기서 저는 뭘 쓸 거냐면요. 자, 지금 얘가 로그 a인 거잖아.
여기서 방금 구해온 y축 대칭을 한번 이용해볼까요? 자, 그 말은 요 반대편에 있는 요 p라는 점에 x값이 나오나 얼마나 얘기일까? 요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맞아요. 즉 요거가 마이너스 로그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진수에다가 올릴까요? 불편하니까. 여기서 요 포인트가 있는데 대칭이 나오는 거예요. 대칭이니까.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 그럼 p라는 점에 요 x값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x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싶네요. 그치? 그리고 대입해 보시면 사실 얘는 있는데 이제 y가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나오면 되거든요. 2가 나와서 대입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네요. 일단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하네요. 여기 있는 Q라는 점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다. 자, Q라는 점도 우리가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잠깐만. 조금만 볼게요. 여기 뒤에 좀 더 좋은 게 하나 있네. 더 놀고 싶어. 사실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기까지 끊고도 할 게 많다는 거야. 사실은 다 할 수 있는데 뒤에 읽어봤더니 이 조건은 사실상 뭐야? 이거 대 이거가 2대 1인 조건은 사실 당장은 쓸 수가 없잖아. 얘네들이 나와야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너무 허무하게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사실 쟤를 이용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다시 보니까. 왜? 자, H2가 2라고 있잖아. 여기 있는 H에다가 2를 넣었더니 2다. 저 식이 이 식이거든요. 그쵸? H2가 2라면서요. 여기서는 A가 할 수 있어요. 자, A는 참고로 양수죠. 루트입니다. 그럼 사실상 다 만들 수가 있다는 여기 안에 전부 다.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가 루트 2니까 자, A에다가 루트 2 넣어보시면요. 여기 밑에가 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예요. 그치? 그럼 요 반대편은 대칭용에서 마이너스 2겠네요. 그치? 이렇게 되고 이제 요 초록 색깔을 써놓겠습니다. 지금 요 전체의 길이가 여러분들 4죠. 전체가 4인데 그거를 2대 1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2대 나누면. 자, 그럼 2대 1로 나누시면 초등학교 내용인데 여기의 길이가 나오나 얼마일까? 1이요? 자, 2대 1이거든요. 전체 3개 중에서 2개짜리잖아. 그치? 전체가 4인데 전체 4에다가 3개 중에 2개 중이잖아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지금 이거 4입니다. 여기 2대 1이고요. 딱 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곱해보시면 여기가 3분의 8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여기는 얼마다? 3분의 4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구한 게 길이입니다. 길이. 저희는 결국 이 문제는 이 Q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끝나요. Q라는 점의 좌표를. 자, 이 좌표를 말해볼 건데 자,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8만큼 간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시면 좌표를 줍니다. 그치? 두 개 한번 더해보시면요. 결국 이 친구의 x값이 얼마다? 3분의 2가 됩니다. 자, x값이. 그리고 y값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2라고. 그래서 뭐가? Q라는 점의 좌표가 완성이 되고 여기 있는 요 식 위에 있는 거잖아. 저 식에다가 대입하면 b를 구할 수 있어요. 결국. 이해돼? 저 식에다가 x에다가 대입하시면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b가 나오시면 마지막에 붙는 g4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g4라는 게 뭐냐면 x에다가 4를 넣은 이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b를 구해왔잖아요. 그래서 b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시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사실은 뭐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결국 핵심은 이거를 줬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다 구할 수 있어요. H2가 2인 걸 주는 바람에 뭐를 구할 수 있고 A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대칭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길이가 4인 걸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럼 Q라는 점 구할 수 있어요. 이 점이 완성이 되고 대입해서 B 구할 수 있고 J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로 하면 쉬워요. 흐름 자체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줘서 좀 쉬워졌어요. 갑자기. 알겠지? 또 자, 질문 좀 더 받을게요. 자, 뭐 예나야 한번 질문해 볼래? 좀 어려운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두 번이라도 풀어봐. 이런 거는 여러 번
질문 없니? 69번. 69번 가볼게요. 자, 69번.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69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앞에랑 다르게 갑자기 이번 파트가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간 기분이 들긴 해. 그러니까 또 뒤에 이제 방정식과는 좀 괜찮아지는데 여기가 함수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읽어보자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죠. 그리고 가운데 y는 x.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핵심은요. 이제 이거를 왜 준 거냐. 여기서 출발이 되긴 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 작년도에도 특히 역함수 배우고 할 당시에 이 친구 가지고 뭔가 했던 혹시 그런 느낌을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결국 이 문제는요, 그 느낌을 좀 이용하면 좋은 문제긴 해요. 자, 일단 어쨌든 한번 읽어보자면, 자, A1이라는 게 있는데, A1은요, 자, F2랍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 중에 몇몇 친구들이 실제로 F2를 구해본 친구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저도 처음에 혼자 풀 때 이렇게 구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기껏해야 2, 3, 4라서 이게 좀만 하면 금방 가긴 해요. 그렇게 푸는 거 가능해.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제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일단은 A1이고, 자, 요런 걸 만족한다. 사실 이게 이 책 맨 뒤에 나오는 귀납적인 표현이에요. 도미노 병나. 첫째 항 주고 관계식을 좀 하시는 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어떤 표현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 식이 된다는 거야. 이 식이.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제가 한번 푸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관계식을 보시면요. 지금 어떤 식이냐면요. 자, 지금 나온 A1인지 얘를 다시 넣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또 뭐가 나오겠지? 걔가 A2입니다. 걔를 다시 넣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계식이 나온 거야. 자, 이 관계식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온 거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줘야 돼. 그게 A2예요. 다시 넣어주면 A3예요. 다시 넣으면 A4가 돼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노가도 할 수 있긴 해요. 딱 3번만 더 넣으면 돼. 이거를. 근데 이제 출제 의도는요. 이 친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예전에 한번 해본 적 있는 작업을 지금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재능 보여드릴게요. 그거 이하면 이거 한 20초 컷 가능한 문제. 지금 여러분들 요 그래프 보시면 여기가 이제 A1이잖아. 그치? 자, 요 A1에 자, 지금 A1이 F2라고 했잖아요. 자, 요 A1은 어쨌든 여러분 요게 지금 FX거든요. 여기다가 대입한 여러분 요게 지금 F2 맞아요? 이게? 자, 지금 요게 잠깐만요. 이게 미안. 여기가 지금 뒤에 있네. 여러분 지금 요 2를 넣은 게 요게 지금 A1이고 요게 지금 F2라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자, 지금부터 이 느낌 기억해봐. 요 가운데가 제가 고1 때 말한 적이 있을 때 이게 약간 다리 역할 같은 걸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A1이지. 얘랑 여러분들 자, 얘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똑같겠죠? 왜냐면 지금 이 식은 X랑 Y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요 A1을 이렇게 뒤로 뺄 수가 있어요. 이해돼?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라고요? 요 나온 거를 다시 넣는다고 했잖아요. 얘를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식에다가. 이해돼? 그럼 요 자리가 나오라 그럴 것 같아요. A1을 넣은 게 그 다음 거거든. 그럼 자, 여러분 요 자리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요 자리가 A2란 말 동의하세요? 자, 이 관계식을 이해해봐. 이 관계식은 A1을 넣으면 A2가 나와요. A2를 넣으면 A3가 나온다고요. 이해돼? 즉 우리가 넣은 게 A1이잖아. 그럼 A2가 나와요. 근데 이제 고1 때 이런 느낌 알지? 여기서 요게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또 뒤로 가요. 그럼 여기가 우주야 뭔지 알아? 아니, 이게 A2가 돼요. 그때 했던 그 느낌 기억나? 이 가운데 나와서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근데 이런 얘기 많아요. 보통 이게 나오면 좀 이런 느낌을 많이 써. 실제로도.
자, 얘가 지금 A2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제의 컨셉이 실제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비우는 거예요. 그럼 자, 요 A2를 이제 다시 넣으면 A3가 나오지. 그치? 얘를 여러분들이 다시 넣어보시면요. 어디가? 요 자리가 A3거든요. 그쵸? 근데 얘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뒤로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요 다리 역할을 이용해서 뒤로 빼시면요. 여기가 A3인 거 맞아요? 뭐 이런 느낌 기억나는 분들? 그 느낌인 거죠. 그 고1 때 그 역함수 배울 때 나왔던 그 느낌. 합성함수 할 때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봐야 돼. A4까지. 자, A4니까 A3를 한 번 더 넣으시면 여기가 A4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미 문제 끝났어요. 대소관계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번 문제는 쟤네들의 대소관계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A2가 제일 크긴 해요. 그 다음 A4, 그 다음 A3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 번째 해야 될 때 이 관계식을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솔직히 좀 아쉬워. 이거는 지금 저렇게 맨 뒤에를 배우고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뒤에서 마지막에 제가 잠깐 맛보여드린 귀납적인 표현이거든요. 어떤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간단히 이해하자면 요 A1을 넣은 게 A2가 나와. A2를 넣으면 A3가 나와. 그런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하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관계식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기억났어? 일로 올래. 질문할 텐데? 네? 질문할 텐데? 시간 좀 떼고 싶은데 질문해줘. 이거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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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뭐야? 아, 반대로 했다. 5번. 깜짝이야. 7번. 자, 하나만 더 맞을까? 자, 또 한번 질문해보세요. 자, 나와라 또? 질문이 좀 많은 친구는 그 지난 주말에도 좀 끝나고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주말 이용해서 질문 좀 하세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일단 40분 지났으니까 1분 이상 할게요. 일단 먼저 하고 그럼 뒤에 해설지 다들 보셨죠? 대빵 친절해요 일단은. 근데 이제 고2쯤 되면 원래 해설지도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 근데 이번 요 책은 해설지가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따라가는 방식이라든가 추리하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건데 대신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혼자서. 해설지 봐도 다시 풀면 안 될 때가 많아. 알겠지? 자, 틀렸구나. 자, 그럼 얘들 마무리하시고 일단은 오늘 진도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로그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진수랑 로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 스타일이 비슷해요. 알겠죠? 자, 페이지는 여기 어디죠? 67쪽입니다. 자, 왼쪽에 이 세 문제 제가 풀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도전해볼 친구는 도전해보세요. 자, 유형 10번부터가 로그 함수인데 자, 여기 앞장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대입해서 근데 대입해서 안 되는 친구는 앞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산을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뭐 유형 10번은 대입하는 문제고요. 사실 유형 11번도 그런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 문제 해보고 싶은 게 90번 해볼게요. 이거 좀 중요한 문제야. 여러모로. 자, 90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시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고민해보고 제 설명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지.
자, 한번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1분 40초 드렸는데 원래 따라갔다면 얘는 뭐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모로 이제 뭐 정의역이랑 표현부터 해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함수의 정의역을 A라고 하자. 까지 끌어볼게요. 정의역의 쉬운 말은 뭐다? 어떤 X의 범위입니다. 그렇지? 자, 어려운 친구는 어떤 X의 범위 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게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자, 로그 함수 여러분들 X가 지금 어디에 있다? 진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 풀 때는요, 이걸 쉽게 말하면 거의 같은 말로 진수의 조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전체입니다. 다 됩니다. 근데 로그 함수는요, X 쪽을 조심해야 돼요. 저기가 안 될지 몰라요. 그치? 그리고 저희가 배우기로 얘나야, 요 자리는요, 조건이 뭐더라? 진수는 조건이 뭐예요? 진수는요,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 밑과 진수의 조건 배웠잖아.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이런 데면 안 되고요. 진수 0보다 커야 되겠죠. 요 조건을 체크하라는 문제예요.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여러분들이 0보다 크다를 한번 부등식을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양쪽에다가 -1 곱한 다음에 자, 요거를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실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루트를 끼고 하면.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한번 x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어쩌면 편의상 집합 A라고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이해돼? 자, 요 느낌. 첫 번째는 요 지능 조건 체크할 수 있는지 2차 부등식까지 물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이 문제는 이제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방학 때 공부하다가 로그가 여러 개 있는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얘는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그럼 자, 선생님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정의역이니까 자, 진수의 조건이니까 자, 여기 x가 지금 진수에 있지. 그치?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네요. 만 체크를 해서 틀립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른쪽 시간에 진수가 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가은아, 여기 오른쪽 시간에 x도 진수거든. 또 누가 진수예요? 그럼 이것도 진수예요. 이거 많이 틀립니다. 로그 x도 위치가 얘한테는 진수예요. 이해돼? 즉 이 문제는 이것도 돼야 되지만 이것도 돼야 되는 연립을 해줘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예요. 진수가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얘를 풀 건데 0에 밑을 10으로 바꾸면 같은 말이 로그 1입니다.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분호 안 바뀌겠죠. 그래서 밑에 친구는 1보다 큽니다. 즉 0보다 더 커야 되고 1보다 더 커야 되니까 두 개 한번 연립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1보다 커야 됩니다. 요걸 저희가 B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문제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우주야 보통 뭐라고 부르더라? 교집합. 결국 뭐 하는 얘기일까요? 어쩌면 또 한번 연립하는 얘기 맞나요? 그럼 교집합은 둘 다 겹치는 거고요. 둘 다 되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원래 교집합이 약간 연립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부등식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거랑 이거를 또 연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립해 보시면요, 최종적으로 A 교집합 B는 뭐가 나온다? X가 1보다 크고 루트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몇 개 있니? 자,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뭐 이런 느낌? 자,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문제 하나인데 되게 주옥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알겠지? 자, 꼭 체크해보시고, 자, 밑에 있는 92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뭐 밑에 또 두 개는 또 밑에 91번을 대입하면 되고요. 자, 합성은 계속 말하지만 합성을 할 줄 알면 됩니다. 뭐 더 이상 물어볼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92번. 이거 제가 여기 앞에 1단원에서 뭐 놀아봐라. 그런 애들은 안 좋고 뭔가 놀아보면 됩니다. 이거 다 만족하는 어떤
AB 중에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저거 구해봐라. 어떻게 될 건지. 사실 놀라는 말이 되게 맞는 게 사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요. 다 놀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현실과는 다르게 놀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되게 있다는 거지. 자, 한번 조금 놀아보셨나요? 너무 아쉬워. 시간 많이 들고 싶은데 이런 거를 원래 고민 많이 해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해서 그런가 좀 말하기 민망하다. 이제 32개 한번 해볼게요. 같이. 근데 생각보다 아마 지금 손으로 하는 친구는 그냥 할 게 있어요. 하다 보면 뭐 가족권도 뭐 좀 간단히 하다 보면 할 게 보일 거고 나조건도 뭐 할 게 있을 거고 이게 할 게 있는 문제긴 해. 여러 거. 그래서 아마 맞추는 하는 친구 있을 건데 시간 되면.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실래요? 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로그 함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 양수 AB 체크. 양수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가족권 보시면 이제 가족권이 어떤 핵심이죠. 이거 문제. 근데 일단 뭐 할 게 또 있잖아. FA 빼기 FB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에다가 A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B 한번 넣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는 자, 요거를 합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합쳐보시면 로그 3의 B분의 A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1 때 배우기로 절대값 1개짜리도 푸는 거 배웠습니다. 그치? 이 1개짜리들이 어떻게 푼다? 역시나 방향에 따라서 이 숫자 쪽이면 가운데 몰리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고1 내용입니다. 절대값 1개까지는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1개까지는. 그리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 밑이 3이니까 전부 다 밑이 3인 걸로 바꿀 수가 있지. 지우고 쓸게요. 자, 2, 1은 같은 말이 뭐다? 로그 3,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같은 말이 뭐다? 로그 3의 3분의 1 맞나요?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밑이 똑같은데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면서 이렇게까지 간단히가 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만 보고도 쫙 온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도 물론 뭐 양쪽에 뭐 3B 곱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킵. 일단은 킵.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나조건 보겠습니다. 나조건은 평이하죠.
자, x에다가 a 더하기 b 넣어보시면요. 즉 로그 3 a 더하기 b가 얼마다?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하는 친구는 아직까지 그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로그를 지수로 바꿔보시면 a 더하기 b가 3입니다. 자, 저는요 요걸 꺼내자마자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뭐 보이는 친구 있어? 요거 두 개 가지고 또 버무릴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자, 요 친구 A든 B든 둘 중에 한 개를 딱 잡으시고요. 자, 저는 A는 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A는 3 빼기 B지. 저는 요 자리에다가 저 친구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한 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쏙 대입하시면. 자, 위에 있을까요?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자, B분의 3 빼기 B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가운데를 분리할 수 있죠. 자, 그럼 가운데를요, 이렇게 1 빼기, 뭐야, 이거 왜 B지? B 맞구나? 1이 아닌데, 그러면? 자, B분의 3 빼기 1, 여러분 맞나요? 이걸 제가 지금 분리한 겁니다. 맞아? 그리고 양쪽에다가 1, 1, 1 더해볼게요. 저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이 가운데 B를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가운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상식이 들어갑니다. 자, 보등식 관련 상식으로 그냥 사실은 간단하게 숫자를 넣어서 보시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 지금 다 양수죠. 그렇죠? 양수들은 얘네들을 역수치하면 부등호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2랑 5는요 역수를 취하면 바뀝니다. 그치? 그걸 이해하셔야 다 역수를 취한 겁니다. 저는 자, 전부 다 한번 역수를 취해 보시면요 역수를 취하는 순간 양수들은 부등호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3, 3, 3 곱하시면 저는 결론적으로 가운데 B의 범위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나까지 읽고 선생님 이것까지 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걸 했어요. 저도 막 하면서 의심해서 이거 하는 문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B의 조건이 나왔죠. B 하나만.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걸 보시면요. 자, 지금 마지막에 묻는 게 A 곱하기 B의 최소값이잖아. 여러분들이 매번 말하지만 너네가 아는 최소값 구하는 아이템은요. 기껏해야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 합니다. 그치? 근데 느낌 와? 여러분들이요. 자, 요 A, B인데 우리 아까 요거 써먹었잖아. 다시 한번 써먹어볼게요. 요 A 자리에다가 3 빼기 B를 대입하시면요. 이거 가은아 몇 차 함수예요? 그럼 2차 함수가 보이세요? 이게 지금 사실상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게 일종의 가위를 구해요. 이해돼? 여기 있는 B의 범위가 얘한테는 지금 가위가 된다고. 그래서 고1 문제는 뭡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A, B의 최소값 묻고 있으니까 이제 느낌 와? 최소값을 빠르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최소값을. 그러고는 이제 M값 나오면 대입해서 표현되는 문제예요. 나머지 계산은 넘겨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다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말하는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외워라 이런 건 없잖아.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데 이제 못 푼 친구들은 이런 세부적으로 이런 어떤 절대값 푸는 거라든가 혹은 요 식을 대입할 생각을 못 한 거지. 이 대입해서 문자를 한 개로 줄여서 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거를 보시면 지금 최소값이니까 자, 앞으로 의식을 어떻게 최소값 나오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2차 함수라던가 산술기 하는 거밖에 없어요. 웬만한 경우는. 근데 이번 문제는 요 A 자리에다가 3 빼기 B를 대입하시면 2차 함수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물론 Y 자리에 A, B가 있는 겁니다. Y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값 구해주셔가지고 그게 N이라고 두고 다시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K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세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오른쪽에 유형 12번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게 가능하구나. 요 라인이 핵심이죠. 자, 유형 1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여러분들 기억나? 이제 로그 함수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자,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마찬가지야. 문제 스타일이 밑에 93번 보시면요. 우리한테 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동을 시키면 끈을 읽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뭐 지난다라든가, 보통 지난다, 대입하는 거잖아. 지난다, 뭐 대입하면 A 주겠죠. B 주겠죠. 뭐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는 비슷해요. 이해돼? 95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는 96번 한번 풀면서 제가 지수함수 풀 때도 방학 때 했던 분석이라는 거 한번 요구했었는데 한번 96번에 있는 저 로그 함수 풀어볼 건데 한번 분석해 보시면 지금 저 로그 함수는 기본형이 아닙니다. 맞죠? 즉 어떤 이동이 발생된 건데 원래 함수가 뭐였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분석해서 한번 그래프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간단하게 독습할게요. 알겠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사실 뭐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 비슷해요. 이동하고 지난다 대입하면 됩니다. 지난다. 제가 수업 때 풀어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따라갈 만한 걸 해보라고 드리는 거고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건 사실 좀 설명 한번 드려보는 건데 그것도 한번 고민할 시간 있으면 좋긴 해요. 요거 풀고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잠깐. 사실 이 문제는 이 문제만 보면 진짜 한 10초 컷 가능합니다. 10초가 뭐야? 5초 컷?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분석이야. 시간계를 딱 주면 그래프까지 쫙 되는지 여러분들이. 자, 제가 그러면 빠르게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런 모양을 요런 꼴을 나오나 제가 또 보통 방학 때 무슨 형이라고 그러죠? 이게 표준형. 우리가 이제 표준 가장 어떤 규격이 되는 가장 많이 보는 가장 예쁜 모양이다. 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다? 그럼 이 친구도 어쩌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기본형, 즉 부모님이 있지 않았을까? 부모님. 그리고 얘를 어떻게 잘 이동해서 만든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분석이 원래 돼야 돼. 아마 교과서 보시면 이 순서로 나올 겁니다. 순서가. 이해돼? 자, 얘나 혹시 얘 기본형이 뭐였을까요? 그쵸. 이제 여러분 느낌 오지? 이동으로 못 바꾸는 부분이 있고 보통은 그냥 이 자리를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못 바꿉니다. 그리고 얘를 우주야 어떻게 이동한 게 얘일까요? 그쵸. 요 자리가 눈에 띈다는 거야. 맨날 그렇더라고요. 중3 때부터.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분석하자면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고 얘를 말로 하자면 왼쪽으로 5칸입니다. 그치. 왼쪽으로 5칸 움직이는 거야. 자, 이제 기본형을 외웠다고 치고 이동할 줄 알면 이론상 그릴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기본형부터 그려볼까요? 자, 이 기본형은 정근선이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지수함수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세요. y축이고요. 이 친구는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이해돼? y는 없습니다. 근데 얘를 들어서 어디로? 왼쪽으로 5칸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자, 항상 정근선 먼저 움직이세요. 자, 정근선이 왼쪽으로 5칸 움직이면 그럼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항상 그래프의 완성도 y절편 체크하시며 자, y절편은 x값이 0일 때인데 y값이 로그 2호네요. 자, 뭔지 몰라도 2보다 큰 양수입니다. 대충 찍을게요. 그리고 모양은 안 바뀌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일단은 제가 말한 분석이야. 이 분석이 다 되면 사실 뭐 이런 관련 다 풀면 됩니다. 그냥 보고. 그치? 근데 이번 문제는 놀랍게도 이거 묻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푸는 거는 1초도 안 걸려요. 사실.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k 자리에 마이너스 오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는 x축 방향이 중요합니다. 위아래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 x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곱하시면 뭐야 이거? 25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밑에 있는 101번 풀고 잠깐 쉴게요. 자, 이게 이제 또 유성이죠. 여러분들이 막 중3 때부터 해서 약간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넓이를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종종. 혹시 그때 전략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는 이제 또 훈련이 된 친구는 대충 컨셉을 이해해서 풉니다. 이 넓이 한번 보여볼게요. 자, 이건 제가 한 1분만 드릴게요. 사실 얘는 모르면 못 풀어요. 손도 못 대는데 한 번 틀려보면 이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풉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참고로 이제 2학기 때 미분이란 걸 배우시면요, 적분을 배우시면 이 넓이를 직접 구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저런 거 못 구하잖아요. 아이디어.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이 문제 혹시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보통 이런 문제 가거나 우리 옛날에도 한번 본 적 있지. 참고로 중학생 때 가끔 나와 이런 문제가 또. 뭔가 말도 안 되는 넓이가 나와. 근데 구하래. 그때 아마 이렇게 하라고, 물론 저랑은 다들 안 했네요. 이렇게 하라고 배웠을 건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곡선을 못 구하거든요. 자, 이 문제는요, 그냥 외우세요.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지금부터 어딘가를 잘라서 붙이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 모양은 저희가 못 구하는데 어디를 잘 잘라서 어디에 쏙 붙이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본도요. 어떤 직사각형이라든가 그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잘라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결국 경험이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 자, 결론부터 말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요 파란 색깔을 딱 잘라서 여기다가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야. 어떨 것 같아? 이거를 잘라서 붙일 수가 있다는 게 컨셉입니다. 이게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사실 이제 거기에 관한 이론적 근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함수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함수 두 개를 가만히 보시면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요. 혹시 관계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두 개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두 함수는요, 밑에 있는 친구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친구예요. 보통 이 문제는 결국 이제 평행 이동 관계라서 가능한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어떤 모양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함부로 말 못하지.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친구를 그대로 평행 이동 들어가요, 여기 자리에.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넓이를 구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빨간 색깔은 직사각형입니다. 그치? 그럼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야? 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오셔야 돼요. 근데 가로의 길이는 문제를 잘 읽어봤다면 이미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치? 자, A가 X값이 1이고요. B가 X가 3이랍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가로 나와 있었고요. 이 세로는 보이세요?
이 세로는 요 평행 이동된 것만큼의 세로입니다. 왜? 결국 요 점이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길이는 요 평행 이동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저 친구가 곧 세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시면 넓이가 나와요. 자, 그 얘 사실 그냥 어쩌면 보통 처음에 한번 틀어봐야 돼. 이게 뭐 처음 보니까. 근데 이게 한번 틀고 나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이거 잘라 붙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문제를 잘라 붙이기라 부르고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꼭 인식해봐. 분명히 어디가 붙이면 예뻐질 겁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는 잘 보시면 보통 세로는 이렇게 평행이 오는 거야. 세로는. 그리고 가로는 이렇게 뭔가 주어지던가 이런 식일 거야. 알겠지? 자, 쉬었다 할게요. 자, 뭐 아무튼 뭐 이 정도 하고 다음 장 가서